안녕하세요. 금나치마입니다. 고금리 다중채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금리로 대안을 하기 위해서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이제 많이들 이용하시죠. 저에게 통대안에 관련돼서 문의를 자주 주시는데, 이분들이 염려하는 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 통대안은 사기다 뭐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믿고 진행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진행 과정, 이것만 알고 계시면 사기당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지금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먼저 간략하게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통대안을 이용하고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다면 상담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 같은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격 조건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자격 조건에 이상이 없다면 올크레하고 나이스 지킴이, 이제 신용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걸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서류는 이분이 말씀하신 이 자격 조건하고 서류하고 차이가 없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죠. 이 내용들이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란 걸 하게 됩니다. 계약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통대안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채무를 먼저 상환을 해줘요. 통대안 업체에서.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를 상환을 해주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아무런 증서도 안 남기고 우리 서로 믿으니까요 하면서 해주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차용증이라는 걸 작성을 하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차용증 작성하고 뭐 공증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들을 전액 다 이제 상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신용 점수가 오릅니다. 신용 점수는 보통 짧으면 3일, 길면 7일 정도만 지나도 신용 점수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용 점수가 오른 후에 이제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만약에 부채 비율이, 연봉보다 부채 비율이 더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다 안 나오니까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이제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죠.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빌린 돈, 차용한 금액 있잖아요. 차용금을 이제 다시 상환해줘야죠. 통대안 업체에 다시 갚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갚아주면서 여기에는 수수료도 같이 포함해서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통대안 진행 과정이에요. 뭐 업체마다 여기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기를 방지하려면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느냐? 자, 사기를 치는 이유, 사기라기보다는 사실 피해인데, 첫 번째,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자, 수수료는 대출 받고 나서 마지막에 다 상환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통대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고금 대출 때문에 힘들어서 이자 지출 줄이자고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수료까지 주고. 그래서 업체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은행으로 대안을 해준다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버려. 어머니나 채무자분들,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만약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업체들이 갈립니다.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사기다 그러는데, 어떤 얘기냐면, 어떤 업체들은 이럽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니까, 어차피 이 상환 금액 원금은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업체에서 지금 고임의 자격 조건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일단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요. 받아가지고 이제 몇 달이 지나면 채무가 통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고금리 다중채무가 여러 가지인데 이걸 이금융권 뭐 한두 건으로 통합을 해버리니까 대출 건수가 줄어드니까 신용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용 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몇 달 뒤에 저희가 다시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상환해준 금액 플러스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왜? 자기네들 돈이 일단 들어갔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많은 말이 나와요. 아니, 저금리로 태어나기 위해서 수술까지 줘가면서 하는 건데 저금리로 태어도 안 됐는데 왜 수술을 달라 하냐 이거죠. 이런 업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안이 안 돼버린다,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런 적도 없지만 그러면 저희는 수술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수술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저금리로 대안을 해준다는 이유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금리로 대안도 되지 않았는데 수술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명확히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이 수수료에 대한 피해는 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수수료. 이건 이제 사기에 속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상담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계약을 할까 합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통대한 업체에서 그러는 거죠. 아니, 지원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저희가 상환해 주는데 최소한 수수료라도 먼저 주셔야지 저희가 믿고 상환을 해드리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고객님 뭘 믿고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 단계에서 이전이죠. 이 단계에서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먼저 수수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진행해 드릴게요. 그래서 수수료를 먼저 딱 줘버린다. 그러면 그들의 연락 두절. 이런 일은 결코 없어요. 통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는 마지막에 대출 받아서 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이전에 땡전 한 푼이라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수상하다 생각하시고 상담을 끊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뭐 사기라면 사기인데 보이스피싱. 가장 큰 피해죠. 이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통대안 혹은 저금리 대안 이런 문구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다가 스팸 전화나 스팸 문자도 보내고, 그러면 지금 당장 고금리 다중채무로 인해서 힘든 분들은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저희가 진행 과정이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상담 신청입니다. 상담 신청. 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상담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와요. 저한테. 저도 엊그저께 또 전화가 왔고, 자주 와요. 저도 이런 전화. 김기호 고객님, 여기 어디 캐피탈이 어디 저축을 했는데 이렇게 이전에 대출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저금리로 대출이 나와서 전화드렸어요. 말도 안 돼. 나 대출 신청한 적도 없는데. 이 말은 뭐예요? 얘네들은 어디서 내 정보를 샀다는 거예요. 내 이름까지 다 한다니까요. 내 정보를 사가지고 얘네들이 이용을 해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담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내 이름이고 뭐 다 알고 있어. 몰라도 상관없어. 일단 신청하지 않았는데 오는 전화, 문자 이런 거 무조건 거절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서 많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스팸이나 스팸 전화나 스팸 문자로 온 이런 것들은 무조건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이래서 상담을 이제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자격 조건도 물어보고 서류 신용도 확인해보고 서류도 확인하는 척해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 계약을 안 합니다. 채무자한테 우리 서로 믿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저희가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드릴 테니까 고객께서 알아서 채무를 다 상환하시고 신용점수 올라가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까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랬죠? 차용증이라 했죠. 만약에 서로 믿고 한다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계약서 쓰잖아요. 그거 쓸 필요 없는 거야. 못 믿으니까 쓰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이 사람이 혹시라도 못 갚으면은 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진행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하고 돈이 입금되잖아요. 제 통장에. 그러면 다시 그쪽에서 전화 옵니다.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고객님 이거 다른 분한테 입금해야 되는 돈인데 지금 고객님한테 잘못 입금이 됐다고.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현금을 좀 찾아서 주시거나 혹은 이쪽 계좌로 송금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찾아서 주거나 아니면 송금해 준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나는 보이스피싱 중간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그 사람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나한테 보내준 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나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속아서. 그리고 나는 이 돈을 보이스피싱 업체한테 넘기는 거고 알고 모르게 나는 중간책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 없이 작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절대로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통대한 사기 피하는 방법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진행 과정을 알면은 절대 피해를 볼 일은 없고, 자, 수수료에 대해서 얘기했죠. 수수료는 뭐예요? 저금리로 대안해 준다고 했는데 저금리로 대안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와버렸어. 그러면 수수료를 줄 필요 없다. 그리고 선수수료를 먼저 달라고 하는 업체, 여기는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연락을 끊어버릴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분들 조심하시고, 보이스피싱 계약도 안 하면서 돈만 입금해 준다 하고 이런데 무조건 조심하셔야 되고, 관리인 지인 앞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본인 걸 갚으면 나중에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 받게 해준다 이런 내용. 한마디로 그러니까 통대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업체라면은 무조건 다 조심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통대한으로 인한 사기를 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